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무패 토토 22회차 풀벳 그리고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벳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어제 올렸었던 최종 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 픽을 조합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식 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좀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경기력 관련해서는 최종 픽에 좀 설명을 좀 했고, 그리고 K리그 초안 때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풀백과 독식에서는 경기 수가 많아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금액대가 좀 나눠져 있는데 혜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여유되는 금액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입을 희망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혜택은 이렇게 이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독방 운영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대 성남의 경기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고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현범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성남은 리차드가 이번 경기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재원 선수도 결정 예정이고요. 1승 3무 2패로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가 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제주를 만났는데 성남은 어쨌든 뭐 좀 격리를 하면서 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성남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감각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좀 제주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 계속 좀 생각을 해보다가 성남의 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경기력에서는 정상적인 두 팀이었다면 제주가 더 우세하겠지만 제주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 제공권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 팀입니다.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성남의 뮬리치라든지 그리고 박용지가 뭐 연습 경기 때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 상대로 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안현범 선수가 없는 부분 그리고 이 제주의 체력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성남의 승이 나오는 이변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벳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그래도 제주 사이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단통이라면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는 좀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 때문에 그냥 성남의 승, 제주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포항의 경기고요. 울산은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홍철과 고명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포항은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8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최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이 홈에서는 이번 시즌 패배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팀이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변이 나온다면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뭐 이동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힌터제어 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항은 타시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역습에서의 이런 포항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방향 자체는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울산이 더 우세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수비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울산이 더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풀베드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조금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패까지 좀 받쳐서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광주는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5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고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좋죠.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승리보다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리페가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장호익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박대원 선수도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수원 삼성이 광주 상대로 좀 강했었고 광주가 수원 삼성 상대로 2연패
그리고 홈에서는 손 삼성을 만나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 경기를 이변을 보고는 있지만 이변이라면 광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펠리페가 복귀하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두 팀의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광주가 이기는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삼성 사이드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광주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조금 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사실 상대 전적 때문에 좀 이 광주의 승을 가져가는 게 망설여지긴 하는데, 손삼성도 일단은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주중 경기 때 좀 굉장히 좀 지쳐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광주가 펠리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손삼성이 좀 제공권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찬동 도 일단은 복귀할 가능성도 약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완전체의 광주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 독식에서는 완전히 꺾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전북의 경기고요. 대구는 연승이 일단은 끊겼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전북은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는 뭐 설명 필요 없이 전북이 대구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전북이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가 최근에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고, 반면에 전북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력, 현재의 경기력에선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좀, 특히나 공격진의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전북 상대로 약했었던 모습, 또한 전북이 3연패를 할 팀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에서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전북 3연패까지는 가지 않을 확률이 있어서 저는 좀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풀베이스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전북이 좀 이길 타이밍, 그리고 대구가 패배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대팍에서의 경기라는 점에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독식에서는 그냥 대구의 단통 패로 이변 없이 정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서울의 경기고요. 강원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강원이 서울 상대로 강했었고요. 강원이 홈일 때는 서울을 만나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강원은 주축 자원인 조재환, 임채민, 고무열의 출전은 좀 어려워 보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주영 선수가 그래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황현수나 뭐 박정빈, 고유한, 고강민 이렇게 좀 주축 자원들 중에 일부가 좀 빠지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서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서울 사이드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은 일단 체력적인 부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휴식을 긴 기간 동안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강원의 이 주축 자원들의 부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강원의 이런 뒷공간을 저는 서울의 나성우나 조영욱이 조금 한 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조금 끌리는 경기긴 한데, 그래도 풀베드에서는 강원이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는 저는 좀 승패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서 강원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 픽만큼은 제가 모든 픽에서 독식 픽을 제외하고는 다 강원의 패로 가져갔는데, 독식 픽에서만큼은 그래도 서울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고, 상대 전적에서 좀 밀렸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아스날 4연승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 없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일단은 이번 시즌은 유난히 원래는 좀 홈에서 강했었던 팀인데 무관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경기입니다. 일단 아스날이 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긴 한데 또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까지 노리려면 그래도 이 경기를 좀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브라이튼은 사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스날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유독 브라이튼 만나서는 좀 고전을 하는 그런 아스날의 모습, 그리고 아스날이 좀 연승이 좀 길고 아스날이 이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인데, 브라이튼이 활동량이 좀 많은 팀이라서 저는 아스날 상대로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지금 브라이튼도 마치나 램프티 같은 주축 자원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풀베드에서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폴더의 여유가 없어서 이변을 좀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빌라 대 첼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데이터 설명 없이 첼시 쪽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의 단통 패로 풀백과 독식핀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첼시가 원정에서 3연승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좋습니다. 반면에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 홈에서의 전적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요. 동기부여가 첼시가 높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대충 하진 않겠지만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 빌라가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팀이죠.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첼시가 이번 시즌 유난히 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최근에 흐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빌라 정도는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에서 잡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풀럼은 홈에서 5연패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뉴캐슬은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풀럼이 뉴캐슬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배당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풀럼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럼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홈에서 지금 연패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최선을 다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고 뉴캐슬이 만만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풀럼이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그리고 또 상대 전적에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저는 풀럼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풀럼이 뉴캐슬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홈에서 이렇게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서 그냥 좀 어려운 경기이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한번 가져가 봤고요. 풀베드에서는 배당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가져가 봤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웨스트브로미치의 경기고요. 리즈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좀 원정보단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웨스트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리즈의 단통 승으로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기부여가 없는 리즈긴 하지만 웨스트브로미치 역시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즈가 마지막 홈경기라는 점도 있겠고요. 또한 이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웨스트브로미치가 이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에 의해서 좀 패스미스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즈는 또 압박이 좀 좋은 팀이죠. 그래서 저는 리즈가 이 경기를 잡으면서 저는 좀 시즌 마무리를 좀 좋게 하지 않을까. 리즈 입장에서는 잔류가 1순위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더 높은 순위를 가기 위한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드에서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가 리즈 쪽으로 너무 몰려가지고 좀 리즈가 이 정도로 좀 몰릴 팀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리즈 같은 경우에 약간 도깨비 팀인 모습도 좀 있는 팀이죠. 오히려 약팀 상대로 라인을 올렸다가 뒷공간을 좀 때려맞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독식에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홈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일단 무승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승패 방향으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그렇고 주관적, 객관적 모두 레스터가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좀 레스터도 이 토트넘 상대로
최근에 뭐 상대 전적에서 밀렸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도 좀 지울 수는 없어서 승패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그냥 이변을 보지 않고 제 생각대로 레스터가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토트넘의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비가 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레스터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뭐 데이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모든 픽에서 다 단통 승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독식 픽에서도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뭐 리버풀 근데 약간 불안한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울버햄튼과 맨유 경기를 빼고 이 리버풀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넣었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배트맨도 분명히 이 경기는 리버풀이 누가 봐도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경기를 이 승무패에 넣었다는 게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2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는 에버튼이 맨시티 상대로 굉장히 약했었죠. 맨시티가 7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버튼이 원정에서 좀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맨시티는 동기부여가 없지만 에버튼은 지금 이 컨퍼런스 리그 또는 유로파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에버튼이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맨시티는 지금 뭐 챔스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다지 무리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긴 해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변이 나온다면 맨시티가 지난 경기 브라이튼에게 패배를 했죠. 2연패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 맨시티가 25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데이터를 생각을 해본다면 맨시티의 승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패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풀베드에서는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벌리의 경기고요. 셰필드는 23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벌리 역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9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일단 뭐 두 팀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경기력만 봤을 때는 근데 벌리도 뭐 최근에 좀 죽쓰고 있어서 뭐 이걸 누가 낫다라고 판단하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벌리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은 있긴 하겠죠. 일단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라는 동기부여가 있긴 하겠지만 이 벌리를 잡기에는 경기력에서는 사실 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결장 예정자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베드에서는 단속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풀런 경기를 무승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풀런과 셰필드 둘 중 이 잔류가 아니죠. 강등이 확정된 팀들 중에서 한 팀은 좀 홈에서는 승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풀런 경기를 독식에선 무승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셰필드 경기는 독식에선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고 웨스트햄이 홈일 때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성에서 강한 웨스트햄이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있는 웨스트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는 이 경기도 최종 픽과 동일하게 좀 이변을 포함하려고 좀 생각을 했었지만
이 이변으로 무승부를 잡을지 그리고 패를 잡을지 도저히 이 선택이 좀 어려워서 풀베트에선 그냥 마음 편하게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가 이변이 나온다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웨스트햄이 동기부여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우스햄튼과 이 웨스트햄의 경기력을 대입을 했었을 때 승패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독식에선 그냥 이변으로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풀백과 독식픽 공유 모두 마쳤고요. 저는 다음 주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